당신은 그것에 대한 말을 하기 전부터 이미 영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상처받은 마음, 첫 번째 성공, 그리고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깨닫기 이전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얼굴, 첫 번째 목소리, 당신이 경험한 첫 번째 심장 박동. 당신의 어머니, 그녀가 함께하든 떠나든 사랑을 부드럽게 주든 어려움 속에서 주든 자주 웃었든 따뜻하게 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든 그녀는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을 인식했던 반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영은 당신의 모든 것을 형성했습니다. 이 주제는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깊은 심야의 속삭임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배신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 질문하는 것이 감사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컨디셔닝 되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미소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유가 회피에서 시작되지 않음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당신의 무의식이 단순히 감옥처럼 가둘 수 있는 저장소가 아니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생동감 넘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에 스며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계, 불안, 행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요. 그리고 그 공간에는 어머니도 존재합니다. 단순히 당신의 기억 속에 어린 시절의 환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실수를 한 후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에 존재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사랑을 갈망하는 방식이나 사랑을 회피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당신이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 절박함, 조심스러움, 고요함 또는 떠들썩함에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름조차 모르는 무언가를 찾으며 인생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취, 연애, 재능을 과시하려는 노력 또는 영적 탐구를 통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래 갈망은 그런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집처럼 느껴졌던 그 첫 번째 장소를 향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했지만 결코 가지지 못했던 어머니를 향한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약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세대를 넘어 전해진 상처라고 인식했습니다. 유전적 요소뿐만 아니라 침묵, 충족되지 않은 필요, 보이지 않는 슬픔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어머니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위대한 어머니, 소비하는 어머니, 없는 어머니, 존경받는 어머니. 각각은 고유한 에너지를 담고 있으며 우리 각자 안에는 이러한 이야기의 조각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안전감을 줬다면 당신은 깊은 안정을 지닌 동시에 독립이나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일관성이 없다면 당신은 항상 경계하고 변화에 준비된 상태로 하이퍼 경계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감정적 부재가 당신의 어머니를 특징 짓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코 당신에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만약 그녀가 사랑스럽지만 상처받은 인물이었다면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보호자의 역할을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 자기 부정을 포함하며 당신의 필요가 마지막에 우선시되는 것, 다른 사람이 먼저 만족할 때만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여정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틀을 이해하고 이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길을 만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통찰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에밀리 정은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녀는 전통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따랐지만 내부적으로는 혼란, 감정의 변동, 그리고 오컬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칼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 안에 빛과 그림자의 이분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궁극적인 조화가 그의 평생 작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종종 자신 안에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억압할수록 그 힘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살지 않은 삶만큼 그들의 환경, 특히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고 유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되새겨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는 무엇을 전달하지 못했나요? 그녀가 깊이 묻어둔 어떤 열망이 있나요? 그녀가 침묵 속에서 견딘 슬픔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억누른 분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유산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당신이 물려받았나요?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은 그것과 맞서야 합니다. 힘든 진실을 스스로에게라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안의 아이가 그 목소리를 표현하도록 허락하세요. 양육하는 어머니, 소모하는 어머니, 무관심한 어머니, 존경받는 어머니. 각각은 독특한 유형의 에너지를 대표하며 우리 모두 그 이야기의 조각들을 안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안전감을 조성했다면 당신은 깊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버림받거나 혼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변덕스러웠다면 당신은 항상 경계하며 주변을 살피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마음을 열어두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정서적으로 거리가 멀었다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감정을 당신에게 되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애정이 있으면서도 문제가 있었다면 당신은 그녀의 정서적 지지자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며 당신의 욕구는 다른 사람들 뒤에 밀리게 되고 당신의 감정은 누군가가 먼저 괜찮아질 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어진 지도를 이해하는 것이며 당신이 그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통찰을 쉽게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에밀리 융은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외부적으로 그녀는 전통적인 어머니 역할을 했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의 악마들과 싸우고 감정의 기복이 있었으며 오컬트에 대한 매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린 칼은 혼란스러웠고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진정으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본성에서 두 가지 면, 빛나는 측면과 그늘을 감지했고 이는 그의 평생에 걸친 모든 업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 종종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그것을 억누를수록 그 힘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미실현된 삶만큼 그들의 환경과 특히 자녀에게 강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유명하게 말했습니다. 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가 결코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미뤄둔 꿈은 무엇인지요? 그녀가 억눌렀던 고통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삭힌 분노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그중 얼마나 흡수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지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그것을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려운 진실을 목소리로 내야 하며 심지어 그것이 혼자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아이가 그 자신을 표현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나요? 왜 제가 당신의 선택이 아니었나요? 왜 당신의 애정을 얻기 위해 애써야 했나요? 왜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걱정했나요? 그러면 더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가 솟아오르는 걸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한다. 이것이 윤기 언급한 개별화의 과정이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이다. 어머니가 원했던 버전도 아니고 사회가 규정한 정체성도 아닌 항상 당신 안에 존재해온 진정한 자아를 말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그녀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해방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줄 것을 찾기를 멈추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는 충분하다. 비록 한 번도 그렇게 들은 적이 없더라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비록 항상 그렇게 대우받지 않았더라도. 나는 안전하다. 어린 시절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여정은 직선이 아니다. 라고 아피르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것이다. 어떤 날은 당신은 명료함을 느낄 것이다. 다른 날은 익숙한 패턴이 다시 나타날 수 있지만 이제 당신은 그 차이를 인식할 것이다. 당신은 그 생각 중간에 자신을 붙잡고 그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식이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다. 라고 상기할 것이다. 깊이 숨을 쉬면서 당신은 다른 반응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녀가 닿지 못했던 그 부분의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당신은 고독한 순간에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발견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녀나 다른 누구를 찾는 것을 멈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큰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바로 자신의 본질과의 연결이다. 이것이 윤기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다.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기 위한 안내이다. 그러니 고통이 지속되는 이유, 과거가 여전히 울리는 이유, 또는 자신의 몸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면 이 점을 이해하라. 당신은 깨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기억해내는 과정에 있다. 당신이 흘리는 각 눈물, 직면하는 모든 진실은 해방으로 가는 또 다른 발걸음이다. 이것이 앞으로의 작업이다. 화려하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지만 진정하고 신성하며 가치 있는 작업이다. 그리고 만약 이전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면 내가 그 첫 번째가 되게 하자. 당신은 과도하지도 않으며 늦지도 않다. 당신은 상처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당신은 그 상처의 치유자이다.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약간이나마 공감이 간다면 잠시 호흡하고 그것에 앉아 그것이 가라앉도록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이 탐색을 할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의 현재 여정과 일치하고 당신의 진행에 따라 함께 걷는 또 다른 영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 여정을 가까이 두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그랬던 사람과 마침내 연결되려고 여기에 있다.